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채무 부담 능력이 6달 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과 가계 신용 위험이 상승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조아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안정보고서가 발표가 됐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과 외환 건전성 등 금융시장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 다소 약화됐으나 자금 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제고됐고 수익성도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부문도 외환 보유액 증가와 외채 구조 개선에 힘입어 견실한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네. 문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 유로존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흥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성장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위축,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타격이 큽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도 6개월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재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예. 일단은 가계 부채 문제, 이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고요. 이 가계 부채 문제, 이건 어떻습니까? 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상환 능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최근 들어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의 대부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저소득층의 비은행권에 대한 차입 무전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인 대출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1년 말 0.6%에서 2012년 8월 1.1%로 뛰어올랐습니다. 예. 7에서 10등급에 속하는 저신용 대출자 중에서도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하거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은 가계 부채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참가자의 심리 위축, 미분양 주택 누적, 주택 주 수요 계층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네. 거기다 자영업자와 하우스푸어는 더욱 궁지로 내몰리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많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예.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 비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원금 상환 부담 증대로 인해 추가 부실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말 11.6%에서 올해 6월 말 17.9%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자 부담이 소비와 저축을 억제해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이 이렇게 부실화되면 결국에는 이제 은행 쪽에도 영향이 있겠죠. 은행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동시에 높아져서 국내 은행들의 잠재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최근 가계와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0년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내수 민간 업종인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에 집중돼 있어 경기 부진이 계속된다면 급속한 부실화가 불가피합니다. 네.
실제로 IT 버블 붕괴나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기간에 임금 소비자 소득은 2.1% 늘어난 반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4.1% 감소했습니다. 네. 대내외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 해운업,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은행 대출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급증했는데 최근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업권 신용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저신용 한계 채무자의 부실이 은행권을 넘어 타 업종까지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든가 또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또 듭니다. 예, 조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